오메가 클럽, 재력가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강남의 프라이빗 클럽.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과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시간당 수천만 원의 대관료가 발생하는 그랜드 볼룸을 수시로 대관해서 모임을 갖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자신들이 그저 사교 클럽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순한 사교 클럽이 회원 등급을 4개나 가지고 있을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사교 클럽이 그토록 비밀스럽고 폐쇄성이 짙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메가 클럽을 파헤쳐보자. 이 영상은 오메가 클럽에 대해서 위키 사이트들에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제작했다. 오메가 클럽은 박애주의와 우애주의를 표방하고 형제와 자비를 실천하는 비종교 단체이다. 오메가 클럽의 가입은 철저히 추천제로만 이루어지며, 오메가 클럽 회원들은 가입을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오메가 클럽의 회원 등급에는 제너럴, 실버리, 골든, 로열 4개의 등급이 있으며, 조직 내의 다른 회원에게 도움을 줄수록 그 도움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고 그 포인트로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오메가 클럽은 웹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체다. 오메가 클럽이 받는 의혹과 비판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다. 둘째, 신규 회원 가입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셋째, 광신적인 엘리트주의. 넷째, 일루미나티와의 연관성. 세상이 오메가 클럽에 대해 품는 의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메가 클럽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 사교 클럽인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의 직속 비밀결사 단체인가? 이다. 이 의혹을 시작으로 모든 비판이 전개된다. 오메가 클럽이 일루미나티 한국 지부라는 의혹이 달린 데는 순전히 오메가 클럽의 창설자인 김세은의 정체성 때문이다. 김세은은 2010년경 네이버 헤라 카페를 운영하였고, 이름만으로 어떤 공간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카페는 매니저인 김세은의 지침에 의해 그림자 정부, 국제유태자본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NW, 새로운 세계 질서,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 하나의 세계 단일화폐를 추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부만 추종할 게 아니라 명성에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상당히 특이한 공간이었다. 김세은은 20대 초반부터 호텔에 거주하며 페라리를 몰고 그 어렵다는 선물 옵션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매매 결과 캡처 등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고, 헤라카페는 그의 추종자들로 가득했다. 그렇게 헤라카페가 번창하자 김세은은 오메가 클럽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헤라카페는 오메가 클럽의 전신이 되었다. 2014년 커뮤니티 사이트 시절의 오메가 클럽이다. 굉장히 활성화된 커뮤니티 사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헤라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로 탈바꿈한 오메가 클럽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갔고, 김세은은 더욱 공격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회원들에게 설파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사상을 집대성한 책을 2015년에 출간해내는데, 커튼 뒤의 사람들이다. 커튼 뒤의 사람들. 김세은은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계화의 촉진이 필요한 시대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면서 국외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 사이에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질서가 각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회를 구성하던 시대에 태어난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상호의 존성이 늘어나는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통 기반이 없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는 이미 혼란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에서 비롯된 양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들, 부유국의 문화적 향락주의와 빈국의 격렬한 분노, 지구온난화, 에너지 의존도 증대, 자원의 고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인신매매,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이 문제들은 대부분 뿌리 깊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지구적인 협력이 절실한 이때 국경을 초월하여 효율적인 다국적 노력을 이끌어낼 국제기구와 그것의 보호를 받는 국제법의 등장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의 기획 의도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긍정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라는 구호 아래 강력한 국제기구와 국제법, 그리고 새로운 국제화폐의 출범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음모이론가들은 그것이 인류의 노예화를 의미한다며 불굴의 항거로 맞서고 있다. 강력한 국제기구가 개념상 억압적일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토대로 이 소설을 썼음을 밝혀둔다. 즉, 이 소설은
세계화의 종착역이자 역사 발전의 추세이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인 NW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화 폐 아래에서 인류가 광적인 인종주의와 국가적 배타주의를 넘어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는 유토피아적 정치문학인 셈이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는 이해관계만 있을 뿐 원칙이 없다. 원칙이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는 통합된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낙관적인 미래를 묘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이것이 김세은의 사상이자 오메가 클럽의 사상이었다. 김세은은 이 책에서 그림자 정부가 자정작용을 위해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릴 거라고 썼는데 4년 뒤 코로나19로 그것이 시연되면서 커튼 뒤의 사람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반디엘루니스 8위, 교보문고 18위 등과 더불어 커튼 뒤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커튼 뒤의 사람들 태그로 검색하면 이 책을 들고 셀카를 찍는 사람들의 사진이 수두룩히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2015년엔 오메가 클럽의 성경인 커튼 뒤의 사람들이 출간되었고 이 밖에도 2015년은 오메가 클럽의 중요한 해였다.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오메가 클럽은 홈페이지가 리뉴얼됨과 동시에 모든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삭제되면서 오프라인 사교 클럽이 되었다. 이때 김세은을 따르던 수많은 오메가 클럽 회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그 이유는 김세은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회원들만 오프라인 오메가 클럽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후 오메가 클럽은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회원을 모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오메가 클럽은 보안을 중시하는데 그동안 유출된 오메가 클럽의 사진들은 오메가 클럽 회원들이 유출시켰거나 성대하게 화합을 갖는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웹상에 유출시킨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최근에는 신라 호텔에서도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오메가 클럽에는 여성 회원들도 많은데 이들은 신분 상승을 노리고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메가 클럽 수장 김세은은 일루미나티 단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실제하는가에 대해서부터 논거가 시작돼야 한다. 오늘날의 일루미나티가 1776년 아담 바이사우프트에 의해 창설된 그 일루미나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오늘날 무대 뒤에서 세계를 좌우지하는 세력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 존재의 대명사가 일루미나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멤버 중에 언제나 이름을 올리는 인물이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다. 소로스는 억만장자 자선가이자 전직 통화 투기꾼이다. 1997년 아시아에 거대한 외환위기가 불어닥치게 되었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IMF의 돈을 빌려야 하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소로스를 지목했다.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의 통화 투기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의 언론에서도 소로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소로스를 극진히 모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외국 인사가 바로 조지 소로스였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선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이다. 소로스는 1992년에도 같은 완투기 방식으로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키기도 했는데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이용했다는 설에 휩싸이면서부터 그에겐 세계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세계 최대 부호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X의 틈만 나면 소로스 부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 캡처는 일론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가 민주당을 조종하고 있다는 암시를 X에 게시한 것이다. 알렉스 소로스가 다음 꼭두각시가 누가 될지에 대해 모두를 긴장시키지 않아서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머스크는 글을 쓰면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의장 알렉산더 소로스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머스크가 바보일까? 조지 소로스가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조직과 정치 운동을 조종한다는 음모론의 대상이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문제는 이 소로스 부자와 김세은의 연결고리다. 김세은은 수년 전부터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알렉스 소로스는 단지 김세은의 프로필이 이 사진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김세은을 팔로잉 해줬을까? 알렉스 소로스의 팔로잉 인물 중 한국인은 김세은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알렉스 소로스와 김세은이 인스타그램 마팔인 것이 화제가 되었고 둘 간의 팔로잉이 바로 끊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마팔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김세은은 2015년
커튼 뒤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이념을 추앙했다. 그런데 커튼 뒤의 사람들이라는 책의 제목이 김세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까? 커튼 뒤의 사람들이라는 책의 제목도 누군가 정해준 것이고 전 세계에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퍼질 것이란 책의 내용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는, 그리고 그 인물이 조지 소로스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다. 그 이유는 커튼 뒤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출간된 2015년으로부터 7년 뒤인 2022년 커튼 뒤의 남자라는 조지 소로스를 다룬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김세은이 아닌 맷 팔롬보라는 미국의 작가로, 이 책은 조지 소로스의 비밀 네트워크가 전 세계 정치와 미디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로스에게 있어서 작가 한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의 서사시를 위대하게 집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소로스를 줄곧 찬양해왔던 김세은이 쓴 책과 7년 뒤에 미국에서 출간된 소로스를 칭송하는 책의 제목이 거의 똑같다. 커튼 뒤의 사람들, 커튼 뒤의 남자. 만약 김세은의 책이 더 후에 출간된 것이라면 김세은이 The Man Behind the Curtain의 책 제목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이기에 문제가 되고 의아한 것이다. 소로스가 김세은에게도 그리고 맷 팔롬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훗날 자신이 저지를 이야기를 쓰게 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소로스를 다루는 두 책의 제목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외국에선 출간된 적도 없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커튼 뒤의 사람들을 맷 팔롬보가 읽기라도 들어보기라도 한 것일까? 두 사람 모두 조지 소로스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김세은은 커튼 뒤의 사람들에서 조지 소로스를 소니그로소라는 인물로 표현했고 퀀덤 펀드는 킹덤 펀드로 묘사했다. 김세은은 커튼 뒤의 사람들을 통해 4년 뒤에 일어날 코로나19와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이것이 정말 예측일까?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견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루미나티 카드 중 악마들의 전염병 카드. 이 카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박쥐가 보인다. 진정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 있을까? 김세은은 오메가 클럽 회원들에게 절대 백신을 맞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오메가 클럽이 그들의 주장처럼 단순 사교 클럽이라면 그토록 비밀스럽고 폐쇄성이 짙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사진들은 과거 오메가 클럽의 회원이 홈페이지에 멤버스 인더 뉴스의 사진들을 유출하였는데 그 일부다. 이들은 규정상 어디에 가서도 자신들이 오메가 클럽 회원이라고 밝힐 수 없다. 단순한 사교 클럽이라면 그렇게 비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이온스 클럽에 대한 나무위키 크이다. 라이온스 클럽은 정말 짧게라도 나무위키에 검색이 된다. 하지만 오메가 클럽은 먼 과거부터 오메가 클럽을 나무위키에 등재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오메가 클럽은 나무위키에 자신들이 등재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았다. 따라서 웹상에서 그렇게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오메가 클럽이 나무위키에선 지금도 검색이 되질 않는다. 그들은 왜 그렇게 비밀주의를 지향할까? 오메가 클럽이 일루미나티 한국지부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김세은은 소로스 부자와의 연관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어째서 알렉스 소로스와 맞팔 관계이던 것을 화제가 되자 해지하는가? 감추는 것이 무엇이고 감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해명하지 않는 한 오메가 클럽은 미래에도 일루미나티 한국지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오메가 클럽은 머지않은 미래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공간을 달고 온 그들에 대한 증오가 요즘엔 너무도 큰 나머지 그들이 실제로 일루미나티와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들의 웹사이트에 소개한 대로 세상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 한다 해도 지속되는 의혹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